안녕하세요. 당귀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때 정말 혁신적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 딱 등장했을 때 기억나세요? 와, 대중교통으로 가기 애매한 마지막 1마일? 그 짧은 거리를 해결해줄 라스트 마일의 해결사다. 이러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고라니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을 하니, 심지어 도심 속 천덕꾸러기 같은 이런 부정적인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죠. 아니, 이 엄청난 온도 차이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5가지 순서대로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전동 킥보드가 어떻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또 어쩌다가 이미지가 이렇게 확 바뀌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지, 또 대중교통 타고 내린 다음에 짧은 거리를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지, 이런 장점들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아주 빠르게 스며들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이죠. 안전 문제를 아주 냉정한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아시죠? 때로는 이 숫자 하나가 그 어떤 긴 말보다 더 강력한 팩트를 보여주거든요. 경찰청 자료를 한번 볼까요?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사고가 무려 7,000건이 넘습니다. 와, 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분이 7,800명이 넘고요. 안타깝게도 73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수많은 사고가 도대체 왜 일어났나 그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와, 전체 사고의 거의 절반, 정확히 49%가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무면허 사고의 중심에는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들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대랑 30대 이상 운전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아직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그냥 막 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불법이잖아요. 문제는 법에 있었습니다. 구멍이 아주 숭숭 뚫려 있었던 거죠. 법적으로는요, 만 16세 이상 그리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대체 어떻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쉽게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앱을 보면요, 이 면허 인증 절차가 사실상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인증하기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면허 확인 절차 그냥 싹 건너뛰고 바로 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허술하죠?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요, 이 대여 업체들한테 이용자 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하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돈은 민간업체가 벌고 그로 인한 사고나 사회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나 공공이 다 떠안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도 더는 못 참겠다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결국 서울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홍대 앞이나 서초고 학원과 같은 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결과를 한번 보세요. 98.4%. 이건 뭐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야죠. 설문조사 응답자의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시민들이 평소에 얼마나 큰 위험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요, 이제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도로에서 못하게 하자 이런 키크라니 금지법까지 나왔고요. 지자체들은 불법 주차된 킥보드 보이면 바로 끌고 가고 견인비 4만 원씩 물리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 이용자 수도 3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동 킥보드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 것이냐. 그야말로 공존이냐, 퇴출이냐의 기로에 놓인 거죠.
물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킥보드 업계에서는 아예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를 새로 만들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안전하게 같이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해외에서는 아니다, 그냥 퇴출시키자 이렇게 아주 강경한 선택을 한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는 2018년에 유럽에서 제일 먼저 공유 킥보드를 도입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온갖 규제를 만들어도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과는요. 무려 89%가 퇴출에 찬성해서 2023년 9월부터 파리 시내에서 공유 킥보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동 킥보드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파리처럼 안전을 위해서 완전한 퇴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편리함과 안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저희 당귀다TV.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